네, 뇌파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 율동부터 해서 인지, 수면, 정서까지 갈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경 뇌파의 백그라운드 이지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작업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을 때 지속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리듬으로 뇌파의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일반적으로 패한시 리듬을 일컫습니다. 패한시. 보시면은 제가 2분 20초 측정하는데 40초까지는 눈을 뜨고요. 40초에서 60초를 눈을 감습니다. 그걸 이제 패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분 정도. 그다음 기초율동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율동, 뭐 배경뇌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은 패안, 각성, 안정 시 지배하는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서 그렇죠? 1분 동안 그 다음에 깨어있는 상태여야겠죠. 그 다음에 안정됐을 때 지배하는 뇌파를 기초율동이라고 하고요. 연령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고요. 정상성에는 알파파가 나와야 합니다. 네, 알파파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헤르츠가 8에서 12헤르츠였죠. 기억나시죠? 예, 8, 9는 저알파, 10, 11은 고알파. 그래서 우리의 뉴로피드의 목표는 11Hz가 최종 목표고 10Hz도 아주 건강한 사람의 뇌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눈을 감은 패안이란 말을 씁니다. 눈을 감았을 때 네, 알파파가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기초 율동이 되겠습니다. 정상성인의 기출동과 경도인지 장애 기출동인데 5살 때는 6헤르츠, 7살 때는 7헤르츠, 10살 때는 8헤르츠, 15살 때는 9헤르츠, 네. 15에서 45세부터는 90, 11, 50세부터는 9헤르츠, 70세, 80세는 이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요 8헤르츠가 네, 그리고 네, 요 8헤르츠가 70세부터는 나오는데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뇌의 기초 율동은 90, 11Hz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뇌파 신호가 7.5Hz일 경우에 치매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이잖아요. 그렇죠? 80세 때 전부 이제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거겠죠. 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더 일찍 발달하면서 12살 때부터 9회째인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조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연령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중학생 때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는 9헤르츠가 나와야 하고요. 10살 때는 뭐 8헤르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이제 90, 11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7살 때는 77, 네. 7하고 7하고 이렇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10세인데 8이 나와야 하는데 6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그게 12살, 네. 15살부터는 9헤르츠 리듬이 나와야 한다. 알파파 리듬이 나와야 한다. 눈을 감으면 뇌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암기사항이고요. 뉴로스펙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분 20초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뉴로스펙에서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 보기 이렇게 누르면은 2D 스펙트럼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보는 방법은 패한시 40초, 60초에서 알파파가 잘 나오는지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9Hz 리듬이 딱 찍힙니다. 네. 세게도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제일 쉬운 것은 이 2D 스펙트럼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보는 BQ2라든가 BQM에서도 2D 스펙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2D 스펙트럼. 그럼 어떻게 보냐? 당연히 12세, 네, 15세, 당연히 알파파 9, 10,
11Hz가 나온지 보는 겁니다. 네. 이쪽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 여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몇 Hz입니까? 9Hz. 네, 쉽죠. 여기 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쭉 이렇게 이동하니까 한 4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3에서 8 정도 나오면 아주 안정적인 세기라고 했습니다. 네, 투지 스펙트럼 여기도 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9Hz 리듬이 가장 높게 나오죠. 그래서 9Hz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훈련 전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Hz입니까? 8에서 12 구간 딱 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 네. 여기죠. 10Hz 리듬이 나오는데 약간 약하죠. 세기가 한 2.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코이어런스는 이제 동시성이죠. 좌우뇌가 동시에 협력 관계가 잘 되는지. 그래서 8 이상, 0.8 이상 나오면 좌우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 10Hz 리듬이 10Hz 리듬이 요 10Hz 있죠? 요 10Hz 리듬이 어느 정도입니까? 딱 보니까 0.6밖에 안 되죠. 그러면 좌우 동시에 좌측에서 나오는 요 10Hz와 우측에서 나오는 10Hz가 동시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0.8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동시에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훈련 전을 한 건데요. 호흡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흡 훈련 한 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차이가 여러분 델타파 0에서 3까지 델타파 리듬이 샥 없어졌죠. 없어졌고 요 기초율동이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스페리츠 그렇죠? 그 다음 코헤런스가 아까는 여기 0.6이었는데요. 그렇죠? 요 스페리츠가 쭉 올라가면 6밖에 안 나오죠. 근데 8, 0.78, 8까지 쭉 내려오면 10Hz가 연결이 잘 높이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코헤런스 그래프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뉴로스펙에도 있고, 의료용 BQM에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뉴로스펙도 보여드리고, BQ도 보여드리고, BQM도 보여드릴 건데,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쭉 따라오시면 의료용 뇌파 분석도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은 그 BQ2는 어디에 있냐? BQ2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율동에서 주파수, 그 다음에 뇌파 세기, 그 다음 옆에 있는 0.98, 0.87 이제 써 있는 것이 바로 코헤런스 그래프입니다.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는 다음 주에 좌우 연결 볼 때 동시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율동입니다. 기초율동. 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몇 초? 40초에서 1분간, 네, 1분간, 60초니까 100초까지 이 구간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뇌파를 말하며 지배 뇌파라고도 합니다. 15세부터는 9에서 10, 11Hz 리듬을 가지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리듬이 느려지고 당연하죠. 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역시 리듬이 느려집니다. 이 느려지는 리듬은 주로 세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가 나왔다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세타파가 어릴 때 나오면은 ADD, ADHD, 발달장애, 지적장애, 그 다음에 노화가 진행된다, 세타파가 나오게 된다 해서 7.5Hz 이하 하면은 치매 위험군,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위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까지 90, 11Hz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율동은 뇌의 발달 정도나 노화 정도, 아이들은 발달, 어른들은 노화 정도, 그다음에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지 능력. 그래서 오늘 인지 능력에서 아주 열심히 한번 파보겠습니다. 나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헤르츠가 나오는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전위,
예, 예, 전압, 예,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예, 나왔다 들어왔다 해서 이런 피크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해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은 1초에 9번, 10번, 11번 진동하더라. 예, 이 얘기죠. 뇌파 세기. 뇌파 세기는 해당 주파수에서 뇌파 세기를 말하며 두피상에서 측정하는 뇌파는 마이크로볼트, 예, 마이크로볼트 단위로 아주 미약한 값을 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에서 8 정도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 부분 보시면 이쪽이 주파수 부분이 되겠고 이쪽이 뇌파 세기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뇌파 세기. 그다음 코어런스 일관성입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네. 세 가지죠. 네. 1, 2, 3 했을 때 주파수, 뇌파 세기, 일관성. 그래서 일관성은 좌우뇌가 발생하는 순간에 주파수 세기가 일치하는 정도. 그래서 0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1은 완전히 일치한다 해서 8 이상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혈등에서 여기는 9에서 일반 성인이라면 11이 나와야 하고요. 여기선 3에서 8 정도가 나와야 하고요. 이거는 0.8 이상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해석 방법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용입니다, 여러분. 의료용. 네, 의료용. 주피크, 부피크가 표시되고 일반용은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만. 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의료용까지 그냥 다 공부하는 걸로 다 맞춰버리겠습니다. 네,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게 나오냐, 그리고 주피크가 부피크보다 강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네, 주피크 여기 보시면 12하고 7이 나오고 부피크는 5입니다. 일단 강합니다. 부피크는 없거나 여기는 아예 0처럼 아예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주피크보다 약해야 건강하며 주피크보다 강하게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이쪽은 알파파가 잡히는 거고요. 9, 10, 11이 잡히고 부피크는 주로 세타파가 네, 잡힙니다. 있어요. 네, 세타파가 잡혀요. 주피크가 알파파가 잡히고 부피크가 세타파가 많이 잡힙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 뇌파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7이라고 나온 거죠. 그다음 주피크의 주파수가 연령대 주파수보다 낮게 나오면 연령대보다 당연히 낮으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뭐가 떨어져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두엽이 뭐 하는 겁니까? 인지 능력 담당하죠. 판단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조절 능력을 갖고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20살인데 9회째가 나와야 하잖아요. 20살인데 7회째가 나와요. 그러면 발달이 안 된 거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는 주파수로 나타나지만 부피크가 세타파에서 나오고 주피크보다 강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강하면 어떻게 강한지 압니까? 세기를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부피크가 지금 5Hz인데 세기가 6.85예요. 근데 이 주피크를 보니까 10이라고 써 있는데 2.99, 7 써 있는데 2.89예요. 그 사이에 틈새가 있잖아. 네. 즉, 이 부피크가 지금 세기가 6.85. 너무 셉니다. 예. 그러면은 축두엽, 주정엽, 후두엽, 뇌의 다른 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축두엽 문제가 높으며 왜? 우리 인간 뇌가 가장 먼저 노화되는 곳이 축두엽이기 때문입니다. 축두엽 문제가 높으며 이로 인해 해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 저하. 그 다음에 축두엽에 청신경이 있으니까 청신경장애, 이명, 난청, 약청. 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언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뇌 피로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 다음 주피크가 1.0에 가까울수록 네.
주피크가 여기 1.0에 가까울수록 자운의 상호작용이 좋습니다. 근데 만일 0.6 이하다. 여기 다 전부 0.6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운의 상호작용이 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운의 상호작용이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피크 코런스 낮은 것이 좋습니다. 부피크는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 1.0에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면 예, 안 좋은 뇌파가 4Hz 간질 뇌파거든요. 간질 뇌파가 여러분 좌우내 동시에 아주 잘 맞게 나온다면 이 사람 간질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1.0에 가깝게 높게 나타난다면 좌우내 활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크는 부정적인 아주 나쁜 피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건강한 건 뭐냐? 연령대에 맞게 나오고 그렇죠? 9, 10, 11 이렇게 나오고 10살 때는 8Hz 나오고 7살 때는 7Hz 나오고 이렇게 연령대에 맞게 나오고 부피크보다 강하며 당연히 부피크는 없애야 한다고 했죠. 코어런스가 1.0에 가깝게 나타나고 그렇죠. 부피크는 주피크보다 약하고 없애야죠. 그다음에 코어런스도 0.5 이하. 예. 부피크는 코어런스도 낮게 나와야 한다. 계속 제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30세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분 나이 확인했고요. 1번. 나이 확인했고 두 번째. 기출동 9Hz, 9Hz 보고 어디 봐야 합니까? 세 번째. 두 번째 본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마지막 2D 스펙트럼에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은 몇 Hz입니까? 여기 있죠. 9Hz가 잘 나오고 있고 자, 부피크 보겠습니다. 이제 세타파 4에서 7 부피크입니다. 부피크가 알파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분은 9LH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세기를 보겠습니다. 3.46, 3.59 어떻습니까? 3에서 8 정도 나오면 아주 좋다고 했죠. 정상입니다. 그 다음 동시성 보겠습니다. 0.96, 0.96 1.0에 가까울수록 좌우 연결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10Hz가 더 건강했고 11Hz가 더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좋겠죠. 그 다음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는 33, 32 종합 33 괜찮죠. 그래서 건강하다. 이분 보겠습니다. 이분 뇌파를 보니까 17세 남자예요. 10세 남자는 몇 Hz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9, 10, 11Hz 나와야죠. 딱 봤는데 12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12 나왔다 하면 무시. 아셨죠? 네, 지금 여기 요 정도의 이제 알파파가 나옵니다. 11이나 12. 근데 부피크 보겠습니다. 부피크. 부피크 보겠습니다. 세타파를 보라는 겁니다. 세타파. 세타파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여기가 이게 알파파 부분이고 세타파가 여기 4에서 7입니다. 여러분 세타파가 높습니까? 알파파가 높습니까? 세타파가 높지 않습니까? 4에서 7 구간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부한 대로 이분 건강한 사람의 뇌파입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의 뇌파입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출동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숫자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 네, 인지. 전두엽의 인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값으로 주피크, 부피크, 코어런스 각 밴드별 상호관계를 정리해서 종합하여 점수한 것으로서 24점 정상, 23점 요 사이, 20과 24 사이 의심, 20 이하입니다.
인지 저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네와 운에 좀 낮은 것에 의해 뇌기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낮다, 낮은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고요. 종합점수는 자네 운의 인지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인지 능력 어떻습니까? 20점 다 이하죠. 인지 저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냥 나이를 여러분 그냥 30세, 50세, 네, 50세 남자라고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이 확인하시고 기초혈동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여기 보는 겁니다. 했을 때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다 하면 건강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9Hz 리듬으로 세기는 4.13, 3.79 안정적이고 자운의 동시성도 맞고 인지 능력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보겠습니다. 50세 남자분이시고 8Hz 나왔습니다. 여러분 8이면 저알파죠. 저알파. 보겠습니다. 네, 델타 세타가 낮지만 알파파가 너무 주파수가 너무 낮습니다. 8회쯤면. 그래서 이분은 인지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다. 귀추율동이 너무 느리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낭떠러지까지 왔다. 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지 능력은 좋냐? 여러분 보십시오. 32, 31 정상인데 그죠? 정상이지만 8Hz에서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8Hz에서 기초율동이 더 중요합니다. 기초율동 하에 인지, 수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초율동이 뭐 11이에요. 11인데 여기가 2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컨디션이 약간 나쁘면 하지만 11이 나온 사람이 더 뛰어난 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보겠습니다. 50세 남자분이시고 6Hz 나왔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네, 확인할 것도 없죠. 네, 세타파, 델타파, 세타파가 엄청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델타파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세타파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네. 12.98, 14.05입니다. 3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8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죠? 신경세포, 신경 전달 물질 과잉 현상입니다. 과잉. 이렇게 과잉이 돼도 신경 전달 물질 전달이 되지 않는다. 0.99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네, 안 좋은 뇌파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좌우뇌. 상당히 안 좋은 뇌파입니다. 인지 기능은 역시 의심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분 보겠습니다. 10Hz 50세고 10Hz 딱 봤더니 요 리듬을 잡은 겁니다. 부피크 보셔야죠. 그렇죠? 부피크 4에서 7 봤는데 부피크가 더 높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하다 안 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에 10Hz 한다면 아우 너무 건강하십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네. 요 2D 스펙트럼 보시고 7Hz 심각하구나. 뭐라?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저 베타파 16에서 20 저 베타파에서 아주 활동하는 뇌파가 나오고 이렇게 치수가 오른 것은 스트레스 뇌파입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꼭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나이 보시고 기초혈동의 숫자 보시고 3번 2D 스펙트럼에서 최종 판단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50세 분이시고 11Hz 괜찮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부피크보다 주피크 알파파가 더 세죠. 여기가 세지 않습니까?
진짜 11Hz 리듬이고 0.93 인지 정상 너무 뛰어난 정말 우리의 목표 뉴로 피드백의 목표인 11Hz 이런 뇌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표 5개. 네. 이건 보겠습니다. 12 일단 10이 나오면 뭔가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회가 차이 난다는 것은 딱 봐도 이런 결국 이런 뇌파들입니다, 여러분. 델타파가 완전히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것 때문에 세타, 알파 다 리듬이 깨져버린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뇌파가 아이들한테 나오면 자폐, 발달장애, 지적장애, ADHD 의심되는 거고요. 성인에게 나왔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거 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좌뇌 우뇌 역할인데요. 일단 세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요 세기 있죠. 2.92, 3.74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3.87이고요. 좌뇌가 11Hz로 3.87이고 우뇌가 11Hz인데 4.41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높은 겁니까? 우뇌가 더 센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뇌의 기능이 더 좌뇌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뇌가 더 세다. 그럼 우뇌가 뭐 하는 뇌냐? 이게 쉽게 얘기했는데 좌뇌는 공부하는 뇌로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이런 걸 얘기하고 우뇌는 놀이뇌로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총체, 동시, 창조. 다시 좌뇌는 조직, 논리, 수학적. 우뇌는 창의, 상상, 아이디어. 다시 좌뇌 이게 전두엽이라고 하고 우뇌 전두엽이고 좌뇌 변연계, 우뇌 변연계 이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죠. 허만의 전뇌 모델, 네 4단계 나눈 모델입니다. 순차, 기계, 보수적 좌뇌 변연계 스타일이고 우뇌 변연계 스타일은 감정, 진화, 통찰력 했을 때 아까 이 친구는 좌뇌 우뇌 했을 때 이 세기를 보고 우뇌가 더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거 10Hz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정말 이번에 10Hz예요. 근데 6.16, 6.11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크게 차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네. 어쨌든 세기 이쪽 세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좌뇌 스타일이냐 우뇌 스타일이냐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0.42, 0.69 이렇게 되면 이게 낮잖아요. 좌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좌우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만 보고 좌뇌가 너무 센 사람들은 너무 순서적으로만 보고 직선적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분석적으로만 보고 숫자로만 파악하려고 하고 우뇌가 센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다 어떤 뭐 사물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뭐 그림이나 이런 걸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좌우뇌가 동시에 잘 연결돼야만 논리적이면서도 어떤 창조적인 이런 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문제가 있다. 보시면 너무 그냥 수학적으로 판단하고 너무 보수적인 이런 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 연결이 잘 맞아야 이런 통합적인, 융통적인, 창의적인, 분석적인 이런 뇌를 다 갖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예요. 인지는 저희가 이것도 여러분 뉴로스펙에서 이제 밴드별 비율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의료용 BQM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 이게 정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타파 기준으로 보고요. 세타파. 여기는 알파파 기준입니다. 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SMR은 주의력 뇌파고
로우 베타 이것은 집중력 뇌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그 테네시 대학의 그 교수님이 2대 1 정도가 정상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네, 로바 교수인가요? 그래서 이 기준이 2점대, 2점대 이거 이제 좌뇌를 얘기하고 이건 우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파보다 세타파와 SMR파의 비율이 2점대 2대 1이면은 아주 머리가 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세타파가 점점 강해지면 3대 1, 3.5대 1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4대 1, 5대 1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세타파가 너무 강해서 아이들은 발달 뭐 이제 지적 장애 뭐 ADHD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세타파가 너무 강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력 감퇴, 노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깨어 있다. 최소 3대 1 밑으로 돼야 한다. 인지 세타, 저베타 여기도 낮을수록 깨어 있다. 좋죠? 그러면 여기 3대 1 이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정서 보겠습니다. 정서는 알파파를 보는 거죠. 알파파.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로우 베타파. 그러면 여러분 알파파가 세야 돼요? 세타파가 세야 합니까? 당연히 안정된 뇌파인 알파파가 세야죠. 그렇죠? 그래서 1보다 높아야 합니다. 안정 상태인 거죠. 0.8 이상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알파파가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알파파가 안 나오면 어떤 증상이 생겨요? 졸립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뇌가 피곤하니까 인지 기능이 저하되겠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정서 상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네. 알파 대 저베타 당연히 알파 안정되려면 집중하는 뇌파보다 정서 안정 알파파가 높아야죠. 그래서 1보다 높고 1.5 이상 나와야 안정된 상태다. 해서 1.24 1보다 높고 1.5 이상 더 높습니다. 해서 이 친구는 정말 인지도 좋고 정서도 좋은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디서 분석할 수 있냐면 어디서 분석할 수 있습니까? BQ2에서 어디서 분석해요? 예, 브레인 맵에서 브레인 맵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 요걸 갖고 딱 파악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브레인 맵으로 쭉 들어가서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까지 같이 점수를 보시면서 하시면은 이 사람 전문가구나. 그런 내용도 볼 수 있죠. 예, 계한 뇌파고요. 폐한 뇌파입니다. 계한, 폐한 비교할 때 뭘 비교하면 이거는 알파파인데 수면 상태 볼 때 보는데 일단은 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 어떻게 봅니까? 세타파 대 SMR 네,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1.98, 6.89 여기 1.52, 2.53 좌뇌는 1.98, 1.5이니까 거의 좌뇌는 거의 1.3대 1 정도로 아주 좌뇌가 뛰어나지만 우뇌는 6.89, 2.53에서 한 2 곱하고 3 아니고 한 2.8, 2.5대 1 정도 해서 이 친구는 좌뇌가 아주 뛰어난 머리가 맑아 있구나. 그래서 좌뇌의 기능, 공부하는 뇌로 언어, 숫자, 분석, 논리, 추론, 그다음 직선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하시면서 이 사람은 좌뇌가 아주 밝다. 학생들 뭐 진로 적성 뭐 이런 거 할 때도 좌측 뇌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맞는 문과나 이과 뭐 이쪽이 맞겠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그다음 세타 대 로우 베타, 저베타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8 대 1.38 좌뇌,
운해는 6.89 대 2.17. 그래서 이 사람은 운해가 좀 떨어지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인지. 브레인맵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개안 대 폐안, 알파파를 보겠죠. 알파파. 눈을 떴을 때 2.32, 2.93. 눈을 감았는데 1.92에서도 이게 더 떨어졌네요. 그쵸? 눈을 떴을 때고 눈을 감았을 때인데 감았을 때가 더 알파파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피곤하구나 이 사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보겠습니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네. 최소 2대 1. 2대 1이라면 좋고 3대 1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만 하지만 이게 벌써 좌뇌는 5.24, 우뇌 3.88, 좌뇌 세타 대 저베타가 5.59, 4.40. 인지기는 떨어졌다. 정서 보겠습니다. 정서. 2일 이상, 2일 이상, 1.5 이상 이렇게 대한다고 했는데 0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인지기능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밴드별 비율 보기. 이거는 뉴로스펙 BQM 의료용이 나오지만 우리 BQ2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브레인 맵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아셨죠? 자, 이번 보겠습니다. 이번 ADHD입니다, 여러분. ADHD 뇌파예요. 예. 좌뇌가 벌써 네. 델타파가 너무 높아서 이건 뇌파 측정할 때 막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떴다는 ADHD 뇌파입니다. 델타파 뭐 247, 세타파 33. 예, 뭐 다 빨강색으로 돼 있죠. 빨강색으로.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왜 여기서 10까지만 해놨냐? 0에서 50까지 해놓지. 이런 분도 있는데 0에서 50까지 하면은 이 색깔이 20에서 30은 거의 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0에서 10 이렇게 색깔별로 좀 차이가 확실하게 날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런 거 뭐 왜 10이냐? 이런 거에 질문 뭐 그런 거에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 네. 훈련을 해서 이런 친구들 빨리 고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영재 뇌파입니다. 네, 영재 뇌파입니다. 자, 부피크보다 알파파가 상당히 높고 11. 딱 여러분 이제 기초혈동 볼 수 있겠죠?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여기가 제일 높죠. 그렇죠? 여기서 쭉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11Hz구나. 그리고 부피크가 뭐라 했죠? 무슨 파? 세타파죠. 세타파보다 여기 세타파,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구나. 그러면 진짜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다음 11Hz가 세기 볼게요. 세기는 쫙 가니까 4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11Hz의 세기는 4.0대 되겠구나. 원래 기준이 뭐였죠? 3에서 8 정도 나오면 아주 정상적인 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운의 동시성 어떻게 봅니까? 이게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동시성 뭐 0.1이나 2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원이 완전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9 이상. 그래서 2D 스펙트럼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들이 주파수, 세기, 그 다음에 뭐죠? 코런스, 동시성까지 한눈에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2D 스펙트럼 그래프.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밴드별 비율 보기. 네. 세타 대 SMR, 세타 대 저베타, 세타파로 두 개 비교하고 알파파로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여러분 전부 여기서 세타 대 SMR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세타 대 SMR 2대 1 이하면 좋은 거죠. 2대 1. 최소 3대 1까지 하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69, 2.63, 2.3, 2.3 거의 1대1. 아, 이게 영재구나. 거의 세타 대 SMR이 1대1 수준입니다. 그다음 세타 대 저베타를 보니까 2.66, 2.63 대 1.41, 1.46. 예. 한 1.8대 1.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너무 좋다. 그다음 정서. 예. 알파파 대 뭘 봤습니까? 세타파. 그쵸? 여기 보시면 알파 대 세타, 알파 대 저베타. 그래서 1.0 이상 올라가야 한다. 이거 안 좋다고 했죠. 1.0 이상. 이것도 1.0 이상 올라야 한다. 알파파가 더 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파가 더 센지 보는 겁니다. 알파파가 3.29, 3.40. 그러면 세타파보다 더 세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알파파 대 저베타 보니까 3.29, 3.40 대 1.4, 1.46에서 알파파가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이 영재 애들은 정말 인지 능력이, 그 다음에 정서 상태도 정말 좋구나. 이 2D 스펙트럼 그래프하고 브레인맵 딱 두 개만 봐도 이 친구가 영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거 갖고 재밌게 노십시오, 여러분. 네. 경계선 진행한 앱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큰 물결처럼 나왔다 하면 심각합니다. 이건 2010은 2010년생이라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뇌졸중입니다. 1970년생이에요. 네. 재미있는 게 이제 네, 델타, 세타 엄청 높고요. 그죠? 특히 또 이 친구는 좌뇌가 또 엄청 있어요. 알파파. 네. 좌측이 이제 세니까 뭡니까? 상당히 우울하다. 네. 정서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들구나. 자원애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기초율동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만약 9LH 나왔다, 9LH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9LH 정상이네요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2D 스펙트럼 그래프. 네. 이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일 높죠. 그렇죠? 델타파가 이 정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20을 뚫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10 정도이면 뭐 문제가 뭐 심각하진 않지만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병의 증상의 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을 돌파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점점 증상이 증가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 경계선 지능화, 지적장애, 발달장애, ADD, ADHD, 자폐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런 뇌파를 봤는데 뇌졸중 증상이 없다, 파킨슨 증상이 없다. 지금은 없지만 3개월, 6개월 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꼭 관심 갖고 주변에서 확인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패한 스펙트럼, 2D 스펙트럼, 브레인맵 보시면서 배운 대로 그냥 적용하시면서 설명하시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많은 걸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분석지를 뭐 7,000원, 만원, 어디 가서도 이런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인생사 들어주고 하는데 타로도 만원 받는데 여러분 타로 사주팔자도 받는데 이렇게 뇌과학 이런 정말 과학적인 걸 갖고 이런 그 상담 시장을 저희가 타로에게 밀리고 사주에게 밀리면 되겠습니까? 네. BQ 많이 측정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시고
뇌 건강에 대한 중요성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영원히 9, 10, 11Hz를 유지하면서 자운의 균형 딱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파를 측정합니다. 2분 20초 측정하시는 분도 있겠고, 뉴로스펙으로 5분 20초 측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끝나면 바로 뇌파 분석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정확히 들으십시오. 뇌파 측정 딱 끝나자마자 우린 바로 나옵니다. 전송하기 결과 보기 누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기초율동 막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시간적 여유. 그래서 뇌파 측정 딱 끝나면 그분에게 4분 정도, 노트북은 이제 4분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 5분 정도 행성 기억력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4분, 5분 동안 이 사이에 여러분들은 요 분석지를 보시면서 4분, 5분 동안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뇌파 상담에 들어가십시오. 왜 행성 기억력 훈련을 하냐? 행성 기억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행성 기억력 훈련을 해봐야 4개, 5, 많이 하시면 5개. 예. 정말 어렵구나. 내 뇌가 많이 노화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뇌파 상담 들어가십시오. 이 4분, 5분 시간에 스토리를 짜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있는 뇌파는 요 3개. 챗 GPT 무료입니다. 리튼 무료예요. 완전 무료입니다. 리튼 사이트. 캡컷 PC 버전 무료, 일부 기능 유료인데 여기에다가 이분의 특이한 점을 딱 써버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막 엄청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객관적인 논문이나 어떤 자료에서 어떤 자료에서 추출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좌우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좌우 연결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죠. 모를 땐 치십시오. 챗 GPT에다가 열어놓고. 그럼 답을 쫙 해줘요. 순서가 있습니다. 1번 인지기능 저하, 2번 정서, 3번 인지와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과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행동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문제 있구나 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로 나온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치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BQ1은 분석지가 한 장 나오겠죠. 그 다음 이 BQ 분석을 해석할 수 있는 14장짜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거 없으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거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게 13장인지 14장인지 헷갈리는데 BQ 분석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해석지 14장 드리면 15장이 되겠죠. 여기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뇌파 분석을 또 해드려요. 그래서 너 문제점이 이거 나오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게 딱딱 보는데 5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때 행성 기억력 훈련할 때 이 5가지를 딱 치시면은 줄줄이 쫙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거 인쇄해서 같이 이 3가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돈 10,000원이 저기 고객분이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 어느 한의원에서도 어떤 데서도 이렇게 나의 뇌를 20장, 30장씩 분석해서 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BQ를 많이 여러분 측정하셔가지고 상담하셔서 여러분 능력도 키우시고 인맥도 많이 만드시고 예, 삶의 즐거움도 느끼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쳐본 겁니다, 여러분. 네, 쳐본 거예요. 네. 어떻게 쳐봤냐? 지우개인데 지우개가 지워지지 않네요. 네. AI를 활용한 뇌파 분석, 예, 리튼 쳐본 겁니다. 62세 노인의 기초율동이 7Hz일 경우 뇌와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치니까요. 1번 인지기능 저하. 셋탑 껴 있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활성화되면 집중력 떨어지고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번 졸음과 피로감. 셋탑파가 강화되니까 그쵸? 졸음과 피로감. 지속적인 기면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느린 반응 속도. 셋탑하니까 신경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움직임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특히 신체 조정 능력이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 감정 변화. 자,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딱 내용을 여기도 행동이겠죠? 네, 이것도 인지겠죠, 여러분. 그냥 인지, 정서,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요 네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뇌를 설명할 때 그냥 틀입니다, 틀. 이거 없어도 그냥 아 저기 오늘 노트북 안 갖고 와서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예, 7Hz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인지에 문제가 생기죠. 정서에 문제가 생기죠. 인지 정서는 내 몸 안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려지고 움직임 조정이 어렵고 셋타파가 과다 활성화되면 몸의 움직임이나 조정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육 반응이 느려지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기억력 저하. 셋타파는 기억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지만 깨어있을 때 셋타파가 과도하게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나 혼란이 겪을 수 있고 감정 변화, 창의성, 직관, 내면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과도한 세파타의 활동은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결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네, 졸음, 낮은 각성 상태, 반응 속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이 민감해지므로 이러한 변화 일상생활에 불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AI가 한 1초, 2초 만에 이런 답변을 해줍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어떤 고객님 개인 맞춤형 뇌 분석 보고서 해서 주십시오. 네. AI를 활용해서 뇌파 측정하시고 고객분한테 행성 기억력, 뉴로 피드백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스토리 짜시고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뇌파 분석지 만드시고 고객님이 오시면은 1, 2, 3번 출력해서 딱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8시 54분인데요. 네, 인지를 들어가야 하는데 인지를 다음 시간에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I를 활용한 뇌파 분석 여기 방법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2시간인데 안 되면 그냥 계속 1시간씩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자료도 준비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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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